이번 시간에 우리 ICT, 우리 신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CT요. ICT라는 거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우리 테크놀로지의 이제 약자예요. 해서 인포메이션이 정보고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통신이죠.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우리 기술이요. 해서 이 ICT라는 이 말은 정보 기술이다. 우리 통신 기술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그 말을 보고 우리가 이제 ICT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정보 기계 운영이 됐든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제 기술과 이걸 이제 이용해서 이 기술들을 이제 이용해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ICT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 ICT 이제 신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이제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릴 건데 그 회사는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사무실을 먼저 이제 임대를 하겠죠. 임대를 하고 그리고 직원들을 총 7명을 이제 뽑을 거예요. 그러면 저까지 이제 총 사람이 8명이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도 전부 다 이제 8대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다가 전부 다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제 맥 OS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해야 되니까 운영체제도 전부 다 이제 다 돈 주고 사야 되겠죠. 그리고 오피스 프로그램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사야 되고 한글 프로그램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도 사야 돼요. 그리고 그래픽 작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게 포토샵이다, 일러스트다,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컴퓨터들끼리 전부 다 선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도 전부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 전부 다 신청해서 인터넷도 전부 다 이제 깔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운영할 거다. 그럼 이제 서버도 이제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한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회사를 처음 이제 차릴 때 그걸 싹 다 전부 다 이제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을 이제 많이 이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이제 컴퓨팅 자원들을 자신이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고 그 빌려 쓴 만큼 이제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그런 이제 방식의 이제 컴퓨팅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자원들을 내가 돈 주고 직접 사서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만큼 이제 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또 확장도 시킬 수가 있겠죠. 해서 유연성도 이제 갖고요. 그리고 일부 서비스에서 만약에 이제 장애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이제 방대한 그런 규모의 서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해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높은 이제 가용성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구축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미 구축해 놓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신속하고 빠르게 그 서비스를 이제 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활용을 해서 인터넷 개인 서버에서 대용량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처리하고 저장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PC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패드가 됐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단말기에서 우리가 이제 불러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가공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물리적인 그런 위치에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이제 컴퓨팅 자원들을 가상화 기술로 전부 다 이제 통합을 하고 인터넷상의 이제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데이터 저장이 됐든 컨텐츠 사용이 됐든 그런 서비스를 한 번에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드 컴퓨팅이요.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모든 컴퓨팅 기기들을 하나의 이제 초고속 네트워크로 싹 다 이제 연결을 시켜서 컴퓨터 이제 계산 능력을 극대화한 그런 이제 차세대 디지털 신경망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리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PC가 됐든 서버가 됐든 PDA가 됐든 그런 이제 모든 컴퓨팅 기기를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로 싹 다 이제 연결해서 정보 처리 능력을 슈퍼컴퓨터 그 이상으로 극대화를 시켜서 고성능의 컴퓨터처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고 우리가 그리드 컴퓨팅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연결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하나의 고성능의 이제 컴퓨터처럼 활용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리드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해서 작업을 만약에 해요. 작업을 하더라도 컴퓨터에 들어있는 CPU, 그 CPU를 100% 전부 다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해서 항상 일정 양의 이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이제 시간, 유효 처리 능력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별 컴퓨터를 초고속 이제 네트워크로 싹 다 이제 연결한 다음에 그런 이제 유효 자원 같은 것들을 싹 다 이제 공유해서 특정 작업에 이제 집중을 시켜서 작업 속도를 무한정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지구상에 들어있는 모든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싹 다 이제 연결해서 하나의 이제 거대한 가상의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이제 개념을 보고 우리가 그리드 컴퓨팅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처리 능력을 한 곳으로 이제 집중시키므로 월드와이드 웹 그것보다 훨씬 처리 속도가 이제 빠르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비쿼터스 컴퓨팅이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컴퓨팅이 이제 가능한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센서가 됐든 아니면 IoT가 됐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학교에서 공원에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나 전부 다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모든 사물에 초소형 칩 그거를 이제 내장을 시켜서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때문에 사물끼리 이제 통신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스마트 그리드요. 자,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는 우리 전기 생산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접목을 시켜서 에너지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형 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 방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력을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이제 소비할 건지 그걸 이제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그 기술이 수요랑 이제 공급을 보다 똑똑하고 이제 정교하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이제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을 때 생산자와 이제 소비자한테 전기 이제 사용량이랑 공급량 그런 이제 정보를 싹 다 이제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서 더욱더 이제 효율적으로 전기 공급을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이제 생산부터 시작해서 소비까지 그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전부 다 접목을 시켜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싹 다 이제 모아요. 모아서 전력망에서 이제 필요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불필요한 추가 전력 생산을 막기 때문에 지능형 전력망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의 이제 핵심 기술 중에 이제 하나가 전력 저장 기술이에요. 기존에는 예전에는 전력을 이제 생산한 다음에 사용하지 못한 그런 전기는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이제 버려졌어요. 근데 전력 저장 기술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생산한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못한 그런 전력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저장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전기 이제 생산부터 시작해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접목을 해서 에너지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 그걸 보고 우리 이제 뭐라고 한다? 스마트 그리드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요. 사물 인터넷 그러면 IoT요. IoT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해서 얘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싹 다 이제 연결해서 인간과 사물 아니면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나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다, IoT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얘는 이제 개인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를 지향하고요. 얘는 이제 스마트 센싱 기술 그리고 우리 무선 통신 기술 이걸 이제 융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습니다. 우리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스마트 홈이요. 스마트 홈이다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이 됐든 조명이 됐든 에어컨이 됐든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전부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장치도 있죠. 그래서 웨어러블 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스마트워치요. 얘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이제 차고 있으면 사용자 이제 걸음수가 됐든 아니면 소모된 그런 칼로리가 됐든 심박수가 됐든 아니면 수면 패턴이 됐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맞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생산을 해주죠. 그리고 기가진이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가 진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TV를 이제 작동한다거나 음악을 이제 재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 사물 인터넷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물 인터넷은 우리의 개방형 아키텍처를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에 대한 그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 보안 기술 적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만물 인터넷이요. 만물 인터넷,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IoE요. 얘는 이제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이제 진화된 그런 이제 형태를 보고 우리가 만물 인터넷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만물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며 새로운 가치와 이제 경험을 창출해내는 미래 이제 인터넷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만물 인터넷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만물, 즉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유무선 광대역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USN,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전부 다 이제 연결된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만물 인터넷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만물 인터넷 IoE라는 거는 사물 인터넷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AI에 가깝게 이제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더링 핫스팟이요. 우리 테더링 핫스팟이다라고 하게 되면 인터넷에 연결된 그 기기를 우리 모뎀처럼 이제 활용을 해서 다른 기기에서도 인터넷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테더링 핫스팟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테더링이다, 핫스팟이다 이런 기능을 어디서 쓰냐? 우리 노트북에서요. 우리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무선 인터넷을 많이 이제 사용하죠. 내가 이제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이제 와이파이 신호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쓸 수가 있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테더링, 핫스팟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테더링하고 핫스팟의 이제 차이가 연결할 때 어떻게 이제 연결하냐 그 차이요. 우리 테더링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랑 그렇지 않은 그 기기를 우리가 USB가 됐든 블루투스가 됐든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고 우리 핫스팟이라는 거는 무선 랜 기술, 우리 와이파이로 이제 연결해서 인터넷이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테더링과 우리 핫스팟이요. 그래서 우리 핫스팟이라는 거는 무선 접수장치 AP와 같이 기지국에서 이제 받은 그 신호를 와이파이로 이제 중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게 우리 핫스팟이요. 그 다음에 이제 SSO요. SSO가 우리 싱글 사인 온의 이제 약자입니다. 얘는 이제 한 번에 이제 로그인으로 기업 내 각종 이제 업무 시스템이나 인터넷 서비스에 이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보안 응용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이제 SSO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대기업에서 회원들을 이제 통합 관리할 그 목적으로 개발된 게 우리 이제 SSO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통신사다 그러면 SK다, LG다, KT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신사들이 있죠. 이런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만약에 SK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만약에 5군데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전부 다 내가 이용하겠다. 그러면 그 5개 사이트에다가 모두 다 이제 회원가입을 각각 전부 다 이제 해줘야 돼요. 근데 SSO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회원 통합 관리를 이제 해주기 때문에 한 곳에만 내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다른 사이트들도 전부 다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회원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이제 보안 응용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SSO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사이트에 이제 한 곳에만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각 사이트마다 일일이 개인 정보를 이제 기록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회원에 대해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많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 SSO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멘틱 웹이요. 시멘틱 웹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정보의 뜻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세대 지능형 웹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멘틱 웹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웹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제 자연어 위주로 전부 다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시멘틱 웹이라는 거는 정보들 그 사이에 연관성을 전부 다 컴퓨터가 직접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언어로 바꾸는 걸 보고 우리가 시멘틱 웹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멘틱 웹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정보의 뜻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통계 기법,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대량의 데이터에 숨어 있는 그런 이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가 이제 뭘 얘기하냐?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이제 보죠. 그 유튜브에서 고객이 이제 등록한 그런 이제 관심 분야가 됐든 아니면 자주 보는 그런 이제 분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알아서 이제 분석을 해서 관련성 있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고객한테 이제 제공해 주는데 이때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술 요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텔레매틱스요. 텔레매틱스라는 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차가 이제 막 나온다고 하죠. 그 자율주행 차에 핵심적인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우리 텔레매틱스요. 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가 이동통신망이 됐든 아니면 위성 확인 시스템, 우리 GPS가 됐든 아니면 위치 기반 서비스 LBS가 됐든 아니면 지능형 우리 교통 체계 ITS가 됐든 이런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전부 다 싹 다 이제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분석해서 운전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이제 알려주는 게 우리 텔레매틱스의 이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의 이제 문을 열고 닫고도 할 수 있고 시동도 이제 걸고요. 아니면 차량 상태 같은 것도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공조 장치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전부 다 이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없이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이용하다가 이상 징후가 만약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운전자한테 경보를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차량 위치 추적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스스로 이제 상태를 전부 다 진단해서 결과를 이제 운전자한테 리포트 형태로 이제 전달해서 차량 관리를 이제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텔레매틱스라는 거는 우리 통신이랑 정보과학 이 두 가지 이제 합성어를 보고 우리가 텔레매틱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자동차의 정보통신 기술과 우리 정보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해서 운전자한테 다양한 이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보고 우리가 텔레매틱스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IT 기술을 차량에 적용해서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텔레매틱스요. 그다음에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요. 얘가 이제 LPS라고 그렇게 이제 약어로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 통신 기술 그리고 이제 GPS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이용을 해서 주변에 이제 위치랑 부가 서비스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다. 우리 LBS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재 위치 정보가 됐든 아니면 실시간 교통 정보가 됐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우리 LBS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올 IP요. 올 IP라는 거는 인터넷 프로토콜, IP를 이제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유선 전화망이 됐든 아니면 무선망이 됐든 아니면 패킷 데이터망 이런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그런 통신망을 모두 다 이제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을 해서 음성이 됐든 데이터가 됐든 멀티미디어 이런 데이터들을 전송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고 우리가 올 I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올 IP라는 거는 음성이나 데이터나 멀티미디어 이런 모든 서비스가 전부 다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싹 다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유무선을 이제 넘나들면서 동일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편리하게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PTV에서 우리 스마트폰 이용자랑 고화질의 영상 통화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이제 영화를 보다가 집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그 TV에서 자동으로 이제 이어서 볼 수 있게끔 그 영화를 계속해서 이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올 IP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빅데이터요. 빅데이터다 그럼 빅이 이제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양의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나 분석하는 그런 이제 체계로는 이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막대한 양의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가 빅데이터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단말기들 그런 것도 이제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사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확대가 돼서 데이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더욱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막대한 양의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는 빅데이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브로요. 와이브로라는 거는 우리 무선 광대역을 의미하는데 얘는 이제 휴대폰이나 우리 노트북, PDA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기기들 있죠. 이런 이제 모바일 기기를 이제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고속으로 이제 무선 인터넷 접속이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와이브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UWB요. UWB가 우리 울트라 와이드 밴드의 이제 약자예요. 얘를 이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초광대역 무선 기술을 보고 우리가 UWB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무선 기술에 보게 되면 이제 블루투스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죠. 그거랑 이제 비슷한 그런 방식이 우리 UWB요. 이 UWB는 고주파 대역을 활용해서 더 정밀한 그런 거리 측정이 가능한 게 우리 UWB입니다. 얘는 이제 근거리에서 컴퓨터 이제 주변 기기나 가전제품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초고속 무선 인터페이스를 보고 우리가 UWB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주로 이제 개인 통신망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얘는 이제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에서 UWB 그 기반의 디지털 홈키 그걸 이제 삼성페이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집 대문을 이제 문을 열려면 우리가 비밀번호 누르든가 아니면 지문 인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우리 문을 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집 대문에다가 UWB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스마트 도어록을 이제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삼성페이를 이제 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집 대문에 접근만 하면 문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문을 열 때 누가 이제 출입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 UWB 그 기술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그비라는 거요. 지그비라는 거는 근거리 통신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표준 중에 이제 하나를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저전력, 저비용, 저속도 그리고 2.4GHz를 기반으로 하는 홈 자동화 데이터 전송을 위한 그런 이제 무선 네트워크 규격을 보고 우리가 지그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그비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이제 무선랜의 개념 중에 이제 하나인데 기존의 기술과 이제 다른 점이 우리의 전력 소모를 이제 최소화하는 그 대신에 반경 이제 30m 내에서만 소량의 이제 데이터 전송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 개념을 보고 우리가 이제 지급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핀테크라는 거요. 핀테크라는 거는 우리 금융, 파이낸스랑 우리 기술, 우리 테크놀로지의 이제 합성어예요. 얘는 금융과 기술의 이제 융합을 통한 그런 이제 금융 서비스, 산업의 이제 변화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핀테크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모바일이나 SNS나 빅데이터 이런 이제 새로운 IT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간편 결제가 됐든 간편 이제 송금이 됐든 자산 관리가 됐든 아니면 클라우드 펀딩이 됐든 로보 어드바이저가 됐든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걸 보고 우리 핀테크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하고 나오죠.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 웹이 됐든 아니면 모바일 네트워크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제 모으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자금을 모은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불특정 다수들한테 후원을 이제 받거나 아니면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자금을 모으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그렇게 이제 나오죠.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 로봇이랑 우리 자문가, 어드바이저 이 두 가지 이제 합성어가 우리 로보 어드바이저요. 얘는 이제 고도의 이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고객과 이제 금융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투자 자문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고도화된 그런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를 이제 이용한다 그랬죠. 해서 얘는 이제 직접 이제 사람을 마주하지 않고 온라인 환경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이제 짜줍니다. 짜주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이제 저렴합니다. 그리고 낮은 이제 투자금 하한선도 이제 설정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로보 어드바이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LWPA요. 얘는 이제 로우 파워, 우리 와이드 에어리어의 약자입니다. 얘는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저전력 광역 통신망이라는 거요. 얘는 지금 이 이름에도 써 있듯이 얘는 이제 통신망 중에 이제 하나인데 얘도 이제 무선이에요. 무선 이제 통신망을 보고 얘기하는 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급이라는 거 했었죠. 걔도 이제 무선 통신망, 무선 네트워크 이제 규격을 보고 우리가 지급이다. 그렇게 이제 불렀죠. 이 지급이라는 것도 저전력, 저비용, 저속도 그리고 2.4GHz를 기반으로 하는 홈 자동화 및 우리 데이터 전송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규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그 대신에 반경이 이제 30m 내에서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그랬죠. 얘는 이제 근거리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의 LWPA라는 거는 광역입니다. 광역. 해서 얘는 이제 저전력 저비용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소량 데이터의 장거리 전송과 우리 안정적인 그런 통신을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저전력 광역 통신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가 이제 우리 사물 인터넷, 우리 IoT에서 우리 무선 광역 네트워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광역 통신망이랑 우리 지급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급이는 이제 근거리고요. 우리 저전력 광역 통신망은 말 그대로 광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타버스요. 메타버스는 우리의 가공, 우리의 추상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메타라는 그 말과 우리 현실세계, 유니버스 이 두 가지 이제 합성어를 보고 우리가 메타버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현실세계와 같은 그런 이제 사회 그리고 경제,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3차원 가상 세계를 보고 우리가 메타버스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1992년 미국의 이제 SF 작가 우리 닐 스티븐슨의 우리 소설 중에 이제 우리 스노우 크래시가 있는데 그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과 이제 가상의 이제 결합이 현실 세계가 돼서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우리 메타버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파이요. 와이파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와이파이는 와이어레스 이제 피델리티 그 영어의 이제 약자죠. 얘는 이제 2.4GHz들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무선랜 규격 그 규격을 보고 우리가 이제 IEEE 802.11.B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정해놓은 그런 이제 제방 규정에 이제 적합한 그런 제품에 주어주는 그런 이제 인증 마크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 방식에 보게 되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드온 모드가 있고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드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어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는 거는 무선 신호를 전달해주는 우리 AP, XX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XX 포인트, 우리 AP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드를 보고 애동 모드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AP, XX 포인트하고 나오는데 우리 XX 포인트라는 거는 우리 무선 접속 장치를 보고 우리가 AP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무선 랜과 유선 랜 그걸 이제 서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전파 도달 거리 내에 무선 랜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무선 기기들이 자유롭게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장치를 보고 우리가 무선 접속 장치다, AP다, 액세스 포인트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와 우리 애드온 모드 이 두 가지 모드의 차이는 AP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냐 아니면 AP 없이 액세스 포인트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 와이파이라는 거는 유선 랜을 이제 무선화 시켜 놓은 거죠. 해서 얘는 이제 무선이기 때문에 사용 거리에 이제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 와이파이는 3G 이동 통신에 비하게 되면 전송 속도가 이제 빠르고요. 전송 비용이 이제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선 랜 규격에 보게 되면 이제 IEEE 802.11.b 규격이 있고 그리고 IEEE 802.11.g 규격이 있는데 우리 11.b 규격에서는 최대 속도가 이제 11Mbps고요. 그리고 IEEE 802.11.g 규격이요. 11.g 규격에서는 최대 54Mbps의 속도를 이제 지원해 줍니다. 해서 11.b 규격이냐, 11.g 규격이냐에 따라서 최대 속도를 이제 지원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냥 와이파이가 나왔는데 와이파이 6라는 것도 있습니다. 와이파이 6라는 거는 다중 접속 환경에서 최적화된 그런 이제 무선 랜 규격을 보고 얘기해요. 얘는 이제 공공 와이파이가 있죠. 그 환경에서도 최상의 이제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해 주는 게 와이파이 6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ICT, 우리 신기술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 ICT 신기술이 매 회차마다 꼬박꼬박 안 빠지고 시험 문제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용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